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대에서 그 입증 공부하고 있는 이일권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베이주주의자들의 여러 시도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까마귀 역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웨이븐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햄펠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역설인데, 이 까마귀 역설에 대해서 베이주주의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니커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까마귀 역설 문제를 웨이슨 선택과제라는 심리학에서 유명한 문제를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논의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논의에 더해서 제가 할 논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니커슨의 베이주주의식 분석이 하나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베이주주의자들의 시도가 결국에 심리학자들의 어떠한 입장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저의 논의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 세 가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베이주주의자들이 웨이슨 선택과제를 도입할 때 까마귀 역설 버전의 웨이슨 선택과제를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까마귀 역설 버전의 웨이슨 선택과제를 여기에서 까마귀 선택과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까마귀 선택과제에 대해서 베이주주의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식의 베이주주의자들의 시도가 결국 심리학의 어떤 입장과 양립 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논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까마귀 역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설에 대한 정의는 세인스버그를 쓰는데, 세인스버그는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받아들일 법한 원리들과 받아들일 법한 추론 형식으로부터 이상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역설로 정의하는데, 햄펠은 이때 받아들일 법한 두 가지 원리로 리코드 기준과 동치 조건을 도입했고, 받아들일 법한 추론 형식으로 논리학식으로 좀 어렵게 써놨지만,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라는 아주 지극히 일반적으로 타당한 형식의 추론 형식입니다. 이것들을 도입해서 햄펠은 이상한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역설적 결론은 검지 않고 까마귀가 아닌 것, 사례를 들어 하얀 구두 같은 것에 대한 관찰이 모든 까마귀는 검다를 입증한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햄펠이 1940년대 즈음에 이 까마귀 역설의 역설적 결론을 소개할 때 엄밀한 정당화를 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것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역설적 결론은 햄펠의 단순한 직관인데, 이것에 대해서 베이주주의자들이 오랜 시간 그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주주의자들은 역설적 결론 스타를 자신들이 증명을 해내는데, 이 역설적 결론 스타란 자세히 보시면 역설적 결론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입증한다.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가 검은 까마귀가 모든 까마귀를 입증한 정도보다 작다. 그러면은 위의 역설적 결론, 단순히 햄펠의 직관으로 말해지는 역설적 결론보다 양적 주장이 추가되었고 비교 주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사항들이 추가된 역설적 결론 스타를 베이주주의자들은 증명함으로써 햄펠의 직관을 정당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베이지주의자들의 교재 같은 걸 보면 주로 성공적 스토리로 까마귀 역설에 대한 베이지주의자들의 시도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설적 결론 스타를 증명함으로써 까마귀 역설에 대해서 접근한 그 베이지주의자들이 가장 전통적이고 표준적인 입장을 베이지주의 표준 해결책, 베이지주의 표준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 입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니커슨이 앞으로 웨이슨 선택까지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 입장을 토대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2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까마귀가 아닌 대상은 까마귀 가설을 입증하지도 반입증하지도 않는다. 까마귀가 아닌 대상에는 뭐 컵이나 농구공, 축구공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관찰이 모든 까마귀는 검다를 입증하지도 반입증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 베이지주의자들의 표준적인 입장이고, 이 까마귀 역설에 대한 베이지주의자들의 표준적인 입장이고, 이 베이지주의자의 표준적인 입장을 토대로 하여 니커슨이 웨이슨 선택까지에 대해 접근하려 하는 것입니다. 웨이슨 선택까지는 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문제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당신에게 한쪽 면에 알파벳이 써있고 다른 한쪽 면에 숫자가 쓰여있는 4장의 카드와 함께 가설이 주어진다. 이것은 DA47이라는 4장의 카드가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테스팅할 가설은 카드의 한쪽 면이 모음이면 다른 한쪽 면은 짝수이다랍니다. 여기에 대해 사람들한테 물음을 던집니다. 이 가설의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어느 카드를 뒤집어야 할까? 근데 이 물음은 사람들한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답을 이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대답이 모음과 짝수였습니다. A와 4였습니다. 근데 웨이스는 합리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은 모음과 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A와 7. 이러한 갭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웨이슨에 따르면 우리에 대한 웨이슨에 따르면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은 형식 논리에 의존해 왔습니다. 형식 논리의 조건문 형태의 가설에 대한 형식 논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테스팅하려고 하는 가설은 한쪽 면이 모으면 다른 쪽 면이 짝수이다. 조건문 형태이고, 이런 조건문 형태를 입증하고 그러니까 참으로 만들고 거짓으로 만드는 증거들을 한번 단순하게 그냥 형식 논리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 4가지 가능한 그 경우들 중에서 3가지 경우는 가설을 참으로 만들고 단 1가지 경우만 거짓으로 만듭니다. 게다가 이 3가지 경우 참으로 만드는 이 사례들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가설을 완전히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입증하는데, 이 모음 앤드 니게이션 짝수라는 이 증거는 이 가설을 완전히 반입증, 즉 완전히 반증해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스는 형식 논리학의 의거, 모음 앤드 니게이션 짝수가 가장 효과적인 증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음 앤드 니게이션 짝수를 찾기 위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면, 우리가 모음 카드를 뒤집어 봤을 때 뒷면에 니게이션 짝수가 있을 수 있고, 니게이션 짝수란 말은 홀수입니다. 니게이션 짝수를 뒤집어 봤을 때 뒷면이 모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2장의 카드는 모음과 니게이션 짝수, 즉 A와 7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A와 4를 선택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웨이슨이 지적을 했고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간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류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입증 편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입증 편향이 뭐냐면,
가설을 거짓화시키는 것보다 확인하려고 하는, 가설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가장 표준적인 설명입니다. 이 웨이슨 선택까지는 그간 많이 구체화가 되었는데 그 까마귀 역설의 비유가 될 정도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베이지주의자들은 까마귀 역설을 웨이슨 선택까지에 도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약을 가하는데 첫 번째는 humberstein의 애매성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humberstein 같은 경우는 웨이슨 선택까지의 오리지널 버전에는 애매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웨이슨 선택까지의 오리지널 버전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한 가지 경우는 그냥 이 4장의 카드가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모든 카드이다라는 것이고 1', 또 다른 의미는 많은 카드들이 있는데 처음에 많은 카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장이 뽑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베이지주의자들은 자신의 까마귀 역설을 웨이슨 선택까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1이 아니라 1'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와 3이라는 추가적인 제약을 두는데 이 같은 경우는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카드를 한 장을 뽑건 두 장을 뽑건 상관이 없었는데 베이지주의자들의 논의에서는 한 장만 뽑을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하고 3 같은 경우는 이 말이 뭐냐면 행위자가, 실험 참가자가 그 카드를 뽑기 전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까마귀의 수가 검지 않은 대상들보다 훨씬 수가 적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슨 선택까지 오리지널 버전에 1', 2, 3 세 가지 제약을 가하면 까마귀 역설 버전의 웨이슨 선택까지가 됩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이 세계의 모든 대상에 대한 카드를 만들고 카드의 한쪽 면에 까마귀와 까마귀가 아닌 대상을 의미하는 R과 니게이션 R을 쓰고 다른 면에는 검은 대상과 검지 않은 대상을 의미하는 B와 니게이션 B 쓴다. 무작위적으로 섞고 4장의 카드가 딱 주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테스팅할 가설은 카드의 한쪽 면이 R이면 다른 한쪽 면은 B다. 그러니까 카드의 한쪽 면이 까마귀면 다른 한쪽 면은 검다. 그러니까 모든 까마귀는 검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까마귀 역설이 웨이슨 선택까지에 적용됐다는 점에서 까마귀 선택까지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까마귀 선택까지에서의 물음은 이 가설을 또 효과적으로 테스팅하기 위해서 카드를 한 번만 뒤집을 수 있는데 당신은 어떤 카드를 뒤집을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험을 해보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카드는 R이었고 그 다음에 많이 선택한 카드는 B였고 그 다음 많이 선택한 경우는 니게이션 B였고 그 다음 많이 선택한 니게이션 R.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카드의 선호 순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까마귀가 접목된 웨이슨 선택까지, 즉 까마귀 선택까지에 대한 베이지주의자들의 목표는 이러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카드들의 어떤 선호 순서라고 하면 이 선호 순서를 증명하거나 설명해내거나 합리적으로 재기술하는 것이 베이지주의자들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베이지주의자들은 잘 알다시피 입증이론, 입증 혹은 증거와 가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선호에 대해서는 물론 최근에는 디시전 3 가면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호 순서에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지주의 체계에서는 입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중간에 뭔가 하나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매개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니커슨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니커슨은 전통적인 디시전 시어리에서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이라는 개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니커슨은 기대 입증력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서 도입을 합니다. 기대 입증력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입증력을 정의하는데 이 입증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보통 우리가 증거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측도들이 있습니다. 그 측도 중에 하나가 이 카르나비 제시한 디퍼런스 메저라고 D라고 쓰여지는 이 D인데 이 D를 이용해서 이 측도 D를 이용해서 입증력을 정의합니다. 중요한 거는 안에 쓰식이 아니라 절대값인데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 또는 증거가 가설을 반입증하는 정도 입증과 반입증을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무시해버리고 단순히 그 양적인 측면만 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름으로써 그 입증력을 정의하고 이 입증력을 카드를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경우들에서의 입증력을 따져보는 겁니다. 밑에 의사결정 디센 테이블 보면 R카드를 우리가 뒤집었을 때 뒷면에 B 또는 니게이션 B가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B가 나왔을 경우에 입증력, 니게이션 B가 나왔을 때의 입증력, 각각을 선택했을 때에 대한 우리가 컨퍼메이션 파워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퍼메이션 파워, 입증력을 가지고 이제 기대 입증력을 만들 건데 기대 입증력은 일반적으로 기대 효용을 만드는 것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기대 효용은 보통 우리가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일 때 A와 B일 때 A 경우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 경우가 얻는 유틸리티 효용 더하기 B가 경우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얻어지는 유틸리티를 해서 기대 효용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효용 자리에 입증력을 넣는 겁니다. 효용 자리에 입증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입증력을 정의할 수 있는데 R을 선택했을 때 기대 입증력은 그러니까 A가 소문자 A가 카드고 카드가 이제 R이 레이븐이고 B가 블랙인데 카드가 조건부 확률이라 그러니까 R이라고 써져 있는 카드를 뒤집었을 때 B가 나올 확률이고 곱하기 생략했습니다. 곱하기 그때 입증력 더하기 R이란 카드를 뒤집었을 때 니게이션 B가 나올 확률 곱하기 그때의 입증력 해서 기대 효용을 만드는 그 방식 그대로 기대 입증력을 만들어냅니다. 기대 입증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니커슨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기대 입증력의 크기 순서를 베이주주의가 증명해내면 이 기대 입증력의 크기 순서 베이주주의가 증명해내면 N, 이 크기 순서를 증명하는 이 사람들이 그 카드를 선호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그런 카드를 그렇게 R 카드를 가장 선호했던 이유가 사람들은 기대 입증력을 고려한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니커슨은 약간 그 베이주제를 자주 하는 방식인 이 세계를 축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의 가능 세계를 도입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능 세계를 도입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이 세계에서 이제 우리 세계와 유사한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이제 수치들을 뽑아내서 기대 입증력을 계산해 봤더니 아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카드들의 순서 그대로 그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R이 제일 크고 B가 그다음 크고 니게이션 B, 니게이션 R. 그렇기 때문에 기대 입증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니커슨은 이제 사람들의 선호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 입증력을 고려해서 판단한 거다. 여기까지 니커슨의 논의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해볼 건데 그중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베이주주의자들의 가장 널리 알려진 문제 중 하나로 측도 민감성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이주주의자들은 증거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를 측정할 때 쓰는 매저, 측도를 단일한 매저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합의된 측도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20개 이상의 측도를 쓰는데 어떤 경우는 그 쓰는 측도에 상대적으로 그 결과값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그것을 측도 민감성 문제라고 하는데 아까 니커슨이 이 논의를 끌어오면서 기대 입증력 개념에서 카르나베 측도를 특정해서 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척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값이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척도에서 결과값이 상이하게 달라져 버리면 니커슨의 시도가 엄밀한 의미에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자들의 대표적 입증 척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니커슨은 맨 위에 거 디퍼런스 메저라고 차이 척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칙도를 여러 가지 칙도로 기대 입증력을 계산해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인즈 굿 크리스텐센의 칙도에서 니커슨이 말했던 그 기대 입증력 순서가 포착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뒤엉켜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니커슨의 기대 입증력 개념은 엉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 내어서 니커슨의 시도를 구제할 것인데 그 구제할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니커슨의 기대 입증력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 척도를 배제하는 겁니다. 니커슨의 기대 입증력 개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척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척도는 자연로그가 포함된 척도들. 자연로그가 포함된 척도는 케인즈와 구세 척도가 그런데 자연로그가 포함된 척도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 1을 보겠습니다. 증거와 가설이 A로서 같은 경우 이때는 증거가 가설을 최대로 입증합니다. 가능한 경우 1에서 증거가 가설을 최대로 입증하고 가능한 경우 2에서 니게이션 A 증거가 가설을 최대로 반입증합니다. 그러면 기대 입증력이 이때 무한대가 됩니다. 가능한 경우 경우 1을 보겠습니다. 경우 1을 보면 가설이 A and B로 묶여 있고 증거가 A인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이때 이 증거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입증하는데 이때 이 증거에 니게이션이 실려지고 니게이션 A는 이 가설을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최대로 반입증해 버려요. 근데 이때에도 기대 입증력이라는 개념은 무한대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기대 입증력이라는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대 입증력 개념과 그러므로 이 기대 입증력 개념과 케인즈와 구세 척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카르납 후기 척도와 크리스텐의 척도가 이 기대 입증력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증거 대칭성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증거 대칭성이 뭐냐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 그리고 증거의 부정이 가설을 반입증하는 정도가 같다는 건데 이 사실은 무시하고 이 증거 대칭을 성립하면 안 좋다라고 예전에 엘러리아스 파이텔슨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 안 좋냐면 증거 대칭이 성립한 척도는 검은 까마귀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를 입증하는 정도 부분적으로 입증하죠. 하얀 까마귀가 모든 까마귀를 검다는 반입증하는 정도 완전히 반입증하죠. 이게 같다고 말해줍니다. 직관적으로 아주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인정해버린다는 점에서 이 척도들이 증거 대칭성이 성립한 척도가 나쁘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엘스와 파이텔슨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척도들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이유를 보면 증거 대칭성이 성립하는 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증거 대칭성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런 척도에서는 가능한 경우 한 가지 입증력만 알면 또 다른 경우에서 입증력이 자동으로 따라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이니까 같으니까. 근데 이런 차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대 입증력을 도출할 때 한 가지 측면에 한 가지 가능한 경우에서의 입증력만 고려가 된다. 또 다른 경우에서의 입증력은 무시가 된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카르납 후기와 크리스텐의 척도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척도들을 걷어내고 기대 입증력과 어울리는 척도들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니커슨의 말대로 기대 입증력 순서 n이 다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니커슨의 시도가 유효하다, 여전히 성공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더 작업을 해볼 것인데, 사실 웨이슨 선택까지는 심리학자들의 논의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논의라서 지금껏 굉장히 많은 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입장과 이 베이주주의자들의 논의가 양립 가능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웨이슨 선택까지에 대해서 주류 입장은 사람들의 오류이다, 입증 편향이다 라는 것이고, 비주류 입장은 뭐 쭈루룩 있지만 3개만 더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4번 매칭 편향설이 베이주주의와 양립 가능할 것이라는 직관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매칭 편향설은 뭐냐면 가설에 언급된 요소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 방금 우리가 테스팅할 가설이 모든 R은 B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R과 B만 고려하게 되어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베이주주의와 양립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가설에 적시된 요소가 R과 B입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R과 B이고, 그리고 여전히 니커슨의 기대 입증력 개념을 끌고 오진 않지만 입증력 개념은 받아들입니다. 이 입증력 개념만 받아들인 상태에서 R과 B만 고려하는 겁니다. 가능한 경우들 중에서 R과 B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R과 B만 고려하면 기존의 기대 입증력 그 수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에 언급돼 있지 않은 니게이션 R과 니게이션 B에 대한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매칭 컨퍼메이션 파워라고 이름 짓고, 매칭 컨퍼메이션 파워가 베이주주의자들이 매칭 컨퍼메이션 파워로 그 니커슨이 포착하려고 했던 그 크기 순서 n이 여전히 포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 매칭 입증력이라는 저의 개념으로도 이 니커슨이 포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카드 선호 순서가 포착이 됩니다. 그럼 매칭 입증력을 통한 설명, 그러니까 매칭 편향설과 양립 가능한 베이주주의자들의 이런 설명이 가능하고, 이제 베이주주의자들은 까마귀 선택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설에 드러난 요소들, 즉 R과 B에 대한 입증력만을 즉각적으로 고려하여 뒤집을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베이주주의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